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오늘 도정 질의를 받던 도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자, 왜 쓰러졌는지 조금 뒤에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화면으로 보이는 것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술이 원인이 된 건지 아닌지 아마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판단이 되실 텐데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영상을 좀 같이 한번 볼까요? 천상철 차장이 좀 영상을 보면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바로 이 장면이죠? 네, 오늘 오후 2시 반경입니다. 예. 최문순 지사의 얼굴이 어딘가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예. 좀 개슴츠레 보이고요. 옆에 이제 관계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초점이 질의하는 의원 쪽에 맞춰져 있지 않고 예. 흐릿합니다. 지금 왔다 갔다 지금 지금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네요. 몸을 이게 조는 것일 수 있는지 아니면 술을 마셨는지 얼굴을 예. 보면 아실 겁니다. 대충 보시면 옆에서 이제 부축이 되어서 실려 나가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이 클로즈업을 해서 얼굴을 보면 아무래도 이게 그냥 맨정신의 의회 의정 질문에 참여했다고 보기에는 예. 어딘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본인은 해명을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응급차에 측근들에 의해서 실려서 끌려서 밖으로 이제 나갔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네. 이후에 이제 회복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며칠간 최근에 과로를 했고 뭐 그런 게 좀 원인이 된 것 같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다는데 네. 과로로 저런 모습이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사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는 예. 그 말이 이의가 있고요. 예. 어쨌든 도정을 준비하는 바람에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또 외빈들도 와서 그분들을 또 이렇게 설명회도 갖고 하는 바람에 예. 쉬지 못했다. 그러면 이해가 갈 텐데 이 영상을 보면 저희도 의심을 하겠지만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단순히 과로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아마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동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눈에 초점이 없고 네. 그리고 낮에 또 술을 좀 마시긴 마셨다는 것도 인정은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술을 예. 마셨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 중국에 있는 도의회, 광역시에 있는 이제 의회 의장단이 한 10명, 10여 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아, 중국에서. 예. 거기를 이제 최문순 도지사가 같이 수행을 하고 같이 오찬을 하는 와중에 일부 반주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일부 반주. 네, 반주라는 것이 이제 고량주 몇 잔과 그다음에 그 식당 주인이 제공한 인삼주 몇 잔이 몇 순배가 돌았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고량주가 몇 도짜리인지, 그다음에 크기가 얼마나 건지, 예. 인삼주가 잔이 어느 정도 큰 잔 잔이었는지. 크기가 얼마인지는 사실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됐습니다만, 어쨌든 술을 먹은 걸 본인이 확인했고, 이 정도의 어떤 그 몸을 가눌 정도의 상태였다면 좀 제법 마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또 최문순 지사가 술이 약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술이 제법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의 몸을 가눌 정도면 좀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보고에 올라온 거 보면 이제 도지사 측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고량주를 각자 한두 잔, 네. 그리고 인삼주를 한두 순배 정도 돌렸다. 네. 이 정도면은 저도 술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 정도는 저도 뭐 먹고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 아무래도 손님이 왔으니까 예.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오후에 도정 질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 충분히 양해도 구할 수 있었고 예. 본인이 뭐 뺄 수도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정 질의가 있는데 그런데도 이런 상태로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도의회에서는 야 이거 추태다. 만취 추태다. 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문순 지사 딱 한 번 술을 마셔본 적이 있어요. 아, 예전에 야당 출입하실 때? 야당 출입할 때 이제 야당 반장으로 술을 마셔본 적이 있었는데 꽤 술을 잘 드셔서 아, 그래요? 이렇게 2차에서 오래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술자리에서도 이렇게 술을 잘 드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고량주 한두 잔과 인삼주 한두 잔으로 지금 제가 봐도 저 영상을 좀 취해 보시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사람이 굉장히 피곤하면 또 술을 네. 마시면은 좀 더 저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조금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먹었다면은 국민들이 누가 봐도 이 눈이 좀 풀려 있는 모습이고 저렇다면은 만취 수준이고 또 중국 분들하고 이렇게 술을 드실 때는 중국 분들이 술을 좀 권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했다면 조금 더 이해됐을 텐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이게 이제 도정 질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의원들은 지금 난리가 났다면서요. 그런 것 같습니다. 최 지사는 뭐 저도 조금 아는 이 강원도 내의 평으로 보면 예. 상당히 열심히 현장을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매사에 아주 많이 바리바리 뛰어다니는 이런 형태고 그래서 본인이 과로했다 이런 표현도
10분 그 이해를 한다면 그런 것이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했다면 평소에 술을 웬만큼 잘하는 편이지만 무리할 수는 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뭐 그 의전상 하다 보니까 이게 술을 먹고 해서 했다라면 예. 부지사를 보내든지 해서 양해를 구하고 지금 몸이 지리에 부지사를 보내고. 부지사를 보내고 뭐 몸이 안 좋다 이런 상황으로 하면 차라리 양해가 되는데 저렇게 가서 누가 봐도 화면상으로 보면 단순히 그 과로로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저런 장면을 연출하고서 또 그 설명이 그 무슨 과로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좀 계속 그 어긋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전에 이제 이 점심시간에 술을 드신 걸로 지금 알려진 거고, 오전 지리에서는 예전에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했던 그 수배자를 명예강원지사로 위촉을 했던 거, 사기 전과가 많은 분이었고요. 네. 그게 논란이 됐었다면서요, 오전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당 쪽에서 도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예. 그다음 또 며칠 저희 동아일보 보도 나온 뒤에 며칠 지났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거듭된 공격과 질의와 그다음에 그 대답을 좀 원하는 여당의 그 질의에 아마 좀 스트레스가 아마 받았을 거예요. 예. 본인은 어쨌든 간에 모르고 위촉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전과자의 수배자까지. 이러니까 굉장히 궁지에 예. 몰렸었겠죠. 복역 사실은 또 알았대요. 네, 또 예. 알았다고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와 과로, 거기에 오늘 낮술까지 좀 보이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해서 도민은 물론이고 보는 이 시청자들도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이상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남희 차장, 저도 한번 생각해보니까 최문순 지사랑 밥을 먹어본 적은 있어요. 술은 그 정도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술을 먹어본 적은 없는데, 술이 어느 정도로 셌던 걸로 기억을 하십니까? 아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예. 아무튼 저는 제가 술이 약하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굉장히 기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다 이렇게 권하시면서 잘 드셨던 걸로 제가 이제 폭탄주 몇 잔까지 드신다라는 거는 세보지는 못했는데 예. 웬만한 기자들보다는 제 흐미한 기억에는 좀 셌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정신이 좀 깨셨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쯤 되셨으면, 저기 점심시간 좀 지나고 나서니까, 지금쯤이면 정신이 깨서 저희 뉴스탑10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솔직하게 본인 입장을 밝혀서 이 도민들에게 준 상처나 이런 것들을 좀 치유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텐데, 야당의 강동원 의원이 대통령을 향해서 또 막말을 했습니다. 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들을 야당에서 지금 꺼냈는데, 야당이 공식 입장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도 야당이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우선 발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부정, 개표 조작에 의해서 당선됐다면 대통령이 정통성과 자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정선거에 의해서 이 정부가 출범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제18대 대선은 가장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관권 선거 부정선거였습니다. 박정희 씨가 만든 중앙정보부의 후신 국가정보원이 그의 딸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국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사실과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은 조금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잡고 있어요. 현장에는 투표 때도 그렇지만 개표 때도 야당 선거관리인이 다 있었습니다.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중앙선거위원회 관리 자료를 위원님께서 잘못 읽으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내가 바보입니까? 그 당시에 내가 바보입니까? 잘못 읽게 이렇게 답을 했는데 잘못 읽은 겁니까?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대선 끝난 지가 이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임기도 지금 이렇게 반환점을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에 와서 저 얘기를 그것도 야당 내부에서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저 얘기를 네. 그것도 대정부 질문에서 이 국회의원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른바 그 면책 특권에 숨어서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예. 좀 어떻게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은 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목적이라는 게 뭐죠? 지금 본인이 이제 사실은 뭐 저번에 그 당 이력을 설명드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그 지역의 그 특보도 지냈지만은 이 공천에서 민주통합당의 지난 총선에서 공천 탈락된 다음에 이강래 의원하고 공천 경합하다가 탈락되니까 탈당을 해서 예. 그 통진당으로 합류했는데 그때 그 야권 연대 지역이 돼서 남원 순창에서 그 야권 연대 케이스로 당선이 됐어요. 아닙니다. 그래요? 당시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이강래 의원과 그때 호남 같은 경우는 야권연대 안 했거든요. 이강래 의원을 이기고 당선이 돼가지고 당시에 화제가 되기는 그랬군요. 예. 당선이 된 다음에 다시 또
그 통진당 그 깨질 때 탈당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새정치연합에 합류를 했는데 이 지금 보면은 저쪽은 남원 순창이 그 지역구 통폐합 지역에 또 해당하고 본인의 공천 부분과 또 다시 재선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입지가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뭔가 그 충격적 발언으로 튀는 발언으로 뭔가 본인의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렇군요. 지금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남희 차장 보기에도 그런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강래 의원이랑 원내대표까지 지낸 당 3선을 지낸 이강래 전 의원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본인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무리수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 강동원 의원이 왜 이런 발언인지 저는 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제 일각에서는 통합진보당 출신이니까 어떤 그 이정희 전 대표나 이석기 전 의원과 같은 뭐 NL계열 아니냐 이렇게 논란을 제기하는 분도 있었는데 오히려 통합진보당 시절에는 유시민 전 대표가 이끌던 국민참여당 세력으로 같이 통진당에 갔었고요. 오히려 그 이정희 전 대표나 이석기 전 의원 엄청나게 비판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왜 이렇게 좀 무리수 발언을 했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 만약에 이 발언을 국회가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했다면은 어느 정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그 직무에 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면책이 되는 건데요. 이것이 1차적으로 사실은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부정선거 백서라고 해서 이런 개표 조작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예. 법원에서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고 이것이 진실로 믿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피고인들이라고 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린 사건을 비추어 본다면 이 부분도 선거관리위원회 어떤 개표 조작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전 차장, 지금 네. 강동원 의원이 주장한 내용과 선관위에서 오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 있는데 요거 짧게 정리해 보면 아, 저분이 뭘 잘 모르고 얘기했구나 이런 걸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이제 개표 시간과 투표 시간 이런 게 좀 안 맞는다. 예. 아니 개표가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개표부터 시작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시간 오차가 있다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개표 시간 완료 전에 개표 결과가 미리 나왔다. 예.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선관위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의 제어용 PC 시간이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 말이 좀 어려운데 PC에 그 시간 나오잖아요, 우측에. 그 PC의 시간 자체가 잘못 설정이 되는 바람에 용지에 찍혀 나온 시간 자체가 틀린 거다. 예. 그러니까 오류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개표 부정이나 선거 부정이 아니라 컴퓨터를 잘못 기재했고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실수를 한 건데 아, 그렇군요. 마치 모든 게 부정인 것처럼 예. 해석을 한 것 자체가 이제 틀렸다. 아까 황교안 국무총리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현장에 야당 건폐위원들이 다 있었는데 그때 아무 문제 제기도 안 했다. 이런 네. 설명도 했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역에서 이제 보면 이제 개표 결과가 지역 선관위에 보고가 되고 중앙 선관위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선관위 홈페이지나 방송사에 예. 공개가 되고 전송이 되는데 이게 이거 건너뛰고 방송사에 먼저 나갔다. 예.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시간상의 오류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충남에 개표를 했는데 충남에 투표자보다 개표자 수가 더 많더라. 예. 이게 무슨 황당한 결과냐. 세종시를 빼먹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세종시를 별도로 해서 선관위가 분류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강동원 의원은 세종시까지 포함하니까 숫자가 예. 더 커 보였던 아, 거죠. 네, 이런 그렇군요. 일부의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예. 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면 선거에서 야당이 좀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야당 내부에서도 야 이거 우리 100석도 안 되는 거냐 이런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런 것들이 기름을 붓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갑니다.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